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우리 24일 날 예수금이랑 오부가 처리예요. 근데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조금 상세하게 하면서도 좀 빠르게 지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못 들으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 나중에 유튜브로 들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 들으시는 중에 제가 질문을 하면 그거를 말로라던가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그 채팅으로 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말로라도 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1교시에는 예수금 처리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거예요. 제 목소리 작지 않으시죠? 음성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끝나고 해주세요. 자, 급여 계산 시 4대 보험 예수금 처리를 할 건데요. 여러분, 예수금에, 우리 4대 보험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4대 보험이 뭐가 있는지. 채팅창으로 쳐보세요. 빠른 분들은 국민, 건강, 고용, 산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국민, 건강, 고용, 산재로 되어 있는데, 이상하다,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있는데요. 아, 6개가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두 종류가 있고 고용보험료가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6개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이렇게 네 가지를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중에 실업급여 여기까지는 각각 사업주, 근로자 각각 50%씩 계산을 합니다. 자, 국민, 건강,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안에 실업급여, 여기까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각각 9%, 국민연금은 9%, 건강보험은 7.09%, 장기요양보험은 12.95%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1.8을 각각 나눈 0.9, 0.9 이렇게 나누는데요. 실제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월급이 있어요. 월급이 여러분들이 250만 원이에요. 250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식대가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에 곱하기 4.5를 하려면 뭔가 기준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액은 얼마일까요? 내가 250만 원의 급여를 받아요. 그중에 비과세인 식대가 10만 원이 있어요. 그럼 나의 그 과세 표준액은 얼마일까요? 써보세요, 여러분. 얼마예요? 맞습니다. 240만 원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250만 원이 아니고 240만 원일까요? 맞습니다. 비과세는 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 240만 원에 곱하기 4.5%를 하면 얼마일까요? 제가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볼게요. 240만 원 곱하기 4.5% 10만 8천 원. 그러면 이 근로자 부담금은 10만 8천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자, 이렇게 하는 거고, 건강보험료는 240만 원 곱하기 3.545%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나와요. 여기다가 실질적으로는 여기는 제가 6.475로 썼지만 곱하기 12.95를 각각 해주면 그때 장기요양보험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12.95를 그냥 각각 나눠주기 위해서 여기다 6.475를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다 얼마를 써줘야 된다? 12.95. 자, 그러면 240만 원 곱하기 3.545를 했더니 85,08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12.95를 각각 곱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1,017원이 나옵니다. 요거 두 개 고한 금액이 요거 한 개 건강보험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여기. 고용보험 중에 실업급여까지는 모두 각각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의 50%씩이 근로자 부담금과 사업자 부담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고용보험 중에 고환직능이라고 있어요. 고환직능은 뭐의 줄임말일까요? 아시는 분, 고환직능은 뭐의 줄임말일까요? 고용, 안전, 직업, 능력, 훈련이다. 고용, 안전, 직업, 능력 훈련 요런 거예요. 그래서 고환 직능이라고 불러요. 요거는 누가 내냐? 실업급여까지는 야, 너희 근로자도 너 실업급여 받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근로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가 다 부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보험의 고환 직능은 모두 다 100% 사업주 부담이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회사가 쬐끔해. 150인 이하야. 그러면 0.25만 해. 회사의 인원이 1000명 이상이야. 너희는 사람이 많으니까 돈을 0.85까지 많이 내라는 거예요. 즉,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수에 따라서 사업주 부담분이 0.25에서 0.85로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직원 수에 따라서 달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산재 보험료는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아파트의 업종은 뭐죠? 대부분? 아시는 분? 부동산의 임대사업,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부동산 임대업, 또 일부는 또 업태는 중개기, 중개기, 대여, 이런 게 있죠.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업종이 있고 업태가 있어요. 업종은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증 보시면 앞쪽에 있는 게 업종, 뒤쪽에 있는 게 업태입니다. 얘가 더 크겠죠. 요거 안에서 요게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요게 더 크겠죠. 그죠?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요 요율이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이거에 따라 말고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산재보험료가 옆 단지랑 우리 단지랑 똑같은데 우리 단지는 겁나 높아.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 단지랑 얘네랑 똑같아요. 똑같아. 업종은 똑같이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겁나 많아요. 요율이.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우리 단지에서 우리 경비 어르신이 눈 썰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산재 처리를 해줬어. 그래서 산재보험공단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단지가 사고가 났어요. 그랬을 때에 따라서도 산재요율이 오를 수 있다. 맞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급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료는 직원 50%, 사업료 50%로 나눠 사업주 50%로 나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에 이렇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각각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3.545 거기에다가 12점 몇 9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서 요 금액이 나온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산출 보험료와 혹시 너희 더 내야 될 혹은 너희가 돌려봐야 될 정산보험료가 있어. 그럼 여기 정산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1과 2를 더한 것이 가입자 보험료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금액이 나왔고요. 선납했거나 혹시 환급금 이자라는 거는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못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자가 붙었을 때는 환급금 이자라고 부릅니다. 지원금 및 충담 수납액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원하거나 충담 수납액이 있다면 써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모두 더해줬더니 직원분과 사업자분을 더했더니 요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장기요양보험료에 직원분과 사용자분을 더했더니 요 금액이 나왔어요. 요거 두 개를 더한 금액이 755760이고 요거가 건강보험료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즉, 우리가
직원한테 부과할 때는 여기 가입자 보험료를, 우리 사용자한테 할 때는 여기 아래에 있는 요 사용자 보험료를 가지고 부과하면 된다. 얘는 예수하고 요거는 복리후생비나 건강보험료로 부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혹시 이메일 고지서가 있다. 우리가 원래는 고지서를 받아야 되는데 용지로 안 받아. 종이 낭비니까 우리는 그냥 이메일로 받을 거야. 이메일로 받았을 때는 용지 아껴주는 값으로 200원을 깎아줄게. 그러면 여러분 이 돈을 우리는 여기 사업자, 우리 직원분으로 할 건지 사용자에서 뺄 건지 요거를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자동이체를 낼 거라고 결정한 거는 누구가 결정한 거예요? 직원이 결정한 거예요? 사업주가 결정한 거예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사업주가 결정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업주에서 요 200원을 빼주는 거예요. 즉, 복리후생비에서 200원을 뺀 금액 377680원을 부과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해되셨죠? 자, 다음 장입니다. 이제는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은요, 간단해요. 그런데 국민연금에 딱 한 가지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 연세가 많으신 분들, 60세 이상인 분들은 국민연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국민연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60세 넘으신 분들 안 나오죠? 그럼 이분들 거는 빼고 부과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과를 할 때 이렇게 고지서 전체 요 한 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이름 나온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 이름 쭉쭉쭉쭉 나와서 얼마예요? 이렇게 나온 거 있죠. 만약 김말동 씨면 김말동 이렇게 해서 김말동 씨는 5만 원이에요. 그러면 5만 원을 가지고 여기다 각각 직원 한 명 한 명한테 기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대로 기재를 해주다 보니까 우리 유재성님은 올해 60이 넘었어. 그래서 영원이야. 그럼 이분은 영원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당월분 보험료가 306600이에요. 다만 이 나누기 1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반반이 나오죠. 금액이. 그럼 15만 2,900원이 나올 거예요. 그럼 사업주분 15만 2,900원과 직원분 15만 2,900원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지원금이 충당 수납액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경우에는 요 금액을 빼고 요 금액을 빼야 되겠죠. 그럼 305, 800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300, 805를 2로 나눠서 각각 부과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지원금이 충당금이 나와서 요거는 이렇게 각각 나온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납부할 금액을 2로 나눠서 한다라는 거예요. 앞에 거랑 차이가 있죠. 앞에 거는 이미 금액이 모두 나온 다음에 200원을 할인해 준 것이고 이거는 요거 연금보험료 자체에서 할인을 해준 거기 때문에 요 납부할 고지서 금액 총액을 2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5, 800을 각각 나누어서 152, 900, 152, 900으로 각각 부과를 해줘요. 얘가 만약에 이메일 고지서로 200원을 빼줄 거야 라고 했다 그러면 요 사업주분에서 마이너스 200원을 빼고 152, 700으로 부과를 해주겠죠. 자, 이해되셨죠? 자, 국민연금은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미공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갑자기 60대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어떤 분들은 매달 똑같이 뭔가 이런 이렇게 한 장 한 장 나오는 걸 보지 않고 그냥 매달 똑같이 부과를 하는 거예요. 변경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이분이 갑자기 60세 생일이 된 거죠. 아니면 나이가 60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원히 나왔는데 나는 모르고 이분을 계속 부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유의해서 보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고용보험료는 아까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실업급여, 하나는 고용안전직업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거, 둘 중에 어떤 거를 우리 사업주가 다 내나요? 여러분 써보세요. 실업급여 1번이에요. 고용안정 2번이에요. 어떤 거를 우리 사업주가 돈을 다 낸다고 했죠?
2번이라 그랬죠? 2번. 고용안정. 요거는 그래서 실업급여 나온 거 170, 100은 2로 나누어서 각각 우리 직원과 우리 사업주로 나누고요. 23,620원. 아까 요율로 곱해줘서 나온 23,620원은 모두 다 사업주가 부과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170, 100거는 직원, 170, 209 플러스 23,620원인 170, 10 플러스 23,620원은 19만 3,720원은 부과한다라는 얘기예요. 얘는 예수, 얘는 부가.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할인액. 고지서에서 할인에는 250원 자동이체 할인액이 있대요. 그랬을 경우에는 직원한테 뺄까요? 사업주분에서 뺄까요? 이렇게 자동이체 할인액이 있어요. 누구한테 빼라 그랬죠? 사업주에서 뺀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산재보험료는 모두 다 누구한테 내죠? 산재보험료는 모두 누가 내죠? 사업주가 100% 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할인액도 누가 낼까요? 누구한테 뺄까요? 사업주에서 뺍니다. 얘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사업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급여 때 할 때는 산재보험료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급여 계산할 때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올까요? 왜 안 나올까요? 급여할 때는 직원분만 있잖아요. 직원분만. 그죠? 직원분만 하기 때문에 산재는 누가 한다고? 사업주가 내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 급여할 때는 산재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급여 입력을 할 때는요. 이 프로그램을 우리 XPRP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본인 단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고